필수예제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랑 gx의 그래프가 그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x가 어디로 가요? 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 마이너스로 갔더니 2를 향해 가는 거 맞죠? 리미트 기호를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되니까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2 플러스로 가서 f가 갑니다. 2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가요? 얘가 1 마이너스로 갑니다. 1 마이너스로 가는 값이 어디로 간다고? 온전히 g로 들어가야 되겠죠? 1 마이너스 값이 g로 들어가면 얘도 또 1 마이너스로 가니까 답은 1이 된다. 니은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디귿 fgx가 x 이퀄 2에서 연속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결국 fgx는 gx가 되고 다시 fgx가 되고 이런 식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죠. x가 gx를 거쳐서 가는 거죠. 그죠? 사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한 번만 해보자면 2에서 연속인지 따져나가려면 2 플러스일 때랑 2일 때랑 2 마이너스일 때를 다 하나씩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플러스로 가면 g에서는 어디로 가요? 얘가 1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디로 가요? 2로 갑니다. 2 마이너스일 때는 어디로 가요? 1 플러스로 갑니다. 1 플러스로 가는 녀석이죠. gx가. 그죠? 그 gx를 다시 f에다 집어넣습니다. 1 마이너스를 f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로 가고요. 이 녀석을 f에다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1로 갑니다. 1 플러스 이 녀석을 f에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로 가죠. 마든 땡이든 뿌리든 결국 값이 얼마예요? 다 1을 향해 가는 거니까 뭐야? 우리 함수값과 그 극한값이 똑같다고 봐서 연속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최고 차항에서 1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gx가 뭐였다고? 마이너스 1이었다가 훅 올라갔다가 훅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x랑 gx가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다. 와, 일단 곱이 연속이죠. 그리고 g가 뭐예요? 불연속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야? 2차 함수가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f가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f가 무조건 뭐라고? 연속 함수라는 겁니다. 근데 연속이 불연속을 연속화 시켜주려면 어떻게 된다고? 0이 돼야만 되는 거죠. 어디서? 0과 2에서. 근데 최고차항에서 1인 2차 함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필수예제 문제 2번은 gx가 무엇인지 바로 특정 지어지죠. 0과 2에서 연속인데 최고차항이 1인 계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5, 3, 15 이러면서 답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왜 그랬다고? fx, 2차 함수 fx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필수예제 3번.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필수예제 3번은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겠지만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집어넣어 봤습니다. 알겠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100% 확실하다 이런 친구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내신은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거듭 제곱을 계속 한다는 얘기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져요? x의 범위가 중요해지죠. x의 범위를 어디서 어디를 다 나눠줘야 되는 거니? 1과 마이너스 1 사이 하나 나눠주시고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이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정작 1일 때, 정말 1일 때 1이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5 a 더하기 5가 되겠고 밑에는 1 더하기 b가 되겠죠. 이런 값이 될 겁니다. x가 1일 때는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에서 연속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니까 x가 1보다 약간 작을 때 1 마이너스를 향해 갈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를 가면 1 마이너스를 가든지 말든지 얘들이 어떻게 된다고? 둘은 지워지는 거죠. 알겠지? 이 녀석은 거듭제곱을 막 하다 보니까 1보다 작은 녀석은 거듭제곱을 하면 지워져 버리는 거고 여기가 어디로 가요? 갈 테니까 1로 갈 테니까 얘는 뭐야? 5를 b로 나눈 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1보다 약간 클 때도 있겠죠. 1보다 약간 커서 가는 개념도 있는데 1보다 약간 크면 어떻게 돼? 얘가 미친듯이 무한대가 되고 얘도 미친듯이 무한대가 되니까 얘네들은 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n승하고 n승이 지워지면서 x만 남으니까 뭐가 된다고? ax가 되는데 그래도 1뿌리니까 a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아야 되는데 a랑 b가 또 역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연수여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가 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ab가 뭐여야 된다고? ab는 5여야 됩니다. ab가 5여야 돼? b분의 5랑 a가 같아야 되니까 ab가 5여야 되는 거죠. 그럼 끝났네요? 5대 1이거나 1대 5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5대 1이거나 1대 5거나 자연수 애들은 이런 코모밖에 없으니까. 맞죠? 만약에 여기 5대 1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5고 여기도 5니까 여기도 5대 1이면 딱 맞아 떨어지죠. 알겠죠? 근데 반면에 그러지 말고 1대 5였다고 치겠습니다.
자, 1대 5라고 해도 뭐야? 6분의 6이니까 똑같이 떨어지죠. 알겠죠? 그래서 5도 되고 5일도 되고 1호도 되네. 이거 뭐야?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관없죠? 뭐예요? 답은 2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필수 예제 3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속성을 만드는 녀석이 있고요. 연속성을 판단하는 녀석이 있고요. 함수의 연산과 연속을 따지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필수 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옳은 걸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x는 절대값 x를 얘기하는 건데 0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었어요. 알겠죠? f가 어떻게 돼? f가 마이너스 1이었다 갑자기 1로 바뀝니다. 그런데 절대값 x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연히도 그 값이 서로 같죠. 그럼 뭐야? 연속성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기억은 뭐야? 우연의 케이스다. 니은 g랑 f를 x 있고 연속 합성했었더니 0에서 연속이면 f가 0에서 연속이다. 아까 뭐라 그랬죠? 합성해서 연속이 된 케이스에는 뭐든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불연속이 돼도 나머지가 잘 커버치면 연속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디귿이에요. 디귿 같은 경우는 FF니까 똑같은 거 둘을 연속으로 만들려면 연속이 되지 않을까요? 불불 연속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아리까리 하면 뭐 있다 그랬어요? 불불인데도 합성시켰다 연속되는 케이스 뭐가 있다 그랬지? 디리클레가 있다고 했었죠. 디리클레 한번 생각해보세요. 디리클레는 뭐야? 똑같은 걸 똑같이 두 번 때려도요 1 아니면 0이 나오는 녀석이잖아요. 둘 다 유리수니까 항상 뭐가 돼? 1이 나오든 0이 나오든 유리수가 나오게 되겠죠. 연속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 그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놈이어도 연속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합성함수의 결과는 완전히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필수예제 2번, 4번은 둘 다 뭐였고요? 함수의 연산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필수예제 1번은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 연속성을 만들기 정도의 문제였으면, 마지막으로 필수예제 5번은 연속인 함수의 성질들을 다루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요. f2에는 뭐래요? f2에는 1이고 f2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 미분적인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문제를 보시도록 하시죠. 짝수마다 1이 되는 거고 홀수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마다 1이 되는 거고 홀수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x는 역함수가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 무조건 1대1 대응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런 녀석은 결국 증가한 함수거나 감소한 함수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얘는 감소했다 증가했다 막 난리 났습니다. 알겠죠? 있을 리가 없겠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애들이 다 결과값이 뭐야? 다 1이 나오는 거지. 그럼 1에 대한 역함수를 때리면 뭐가 되겠어?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지? 얘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 가보겠습니다. 1,2에서 fx의 최대값은 1이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 2인데 여기서 fx의 최대값은 1인가요? 여기가 최대값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건 없죠. 올라갔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맞죠? 폐 구간에서 연속일 테니까 그 구간이 연속일 테니까 왜냐하면 모든 실수 전체가 연속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뭐가 존재한다고? 최대값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최대값이 하필이면 1일 것이다? 는 모르는 거다. 최대 최소를 정리해서 최대값이 존재한다. 최대값이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해서 그 균이 존재한다. 그건 다 존재하는 거지 얼마인지는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걸 따지는 건 정말 수학자들이나 따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자, 디귿입니다. 자연수 m에 대해서 fx = 0은 0부터 2m 사이에서 적어도 2m개의 시근을 갖는다. 자, 예를 들면 자연수 m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 0부터 2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 근이 뭐가 생긴다고? 하나가 생기게 되겠고 여기 사이에서 근이 뭐가 생긴다고? 또 다른 게 한 개가 생기게 되겠죠. 자리마다 몇 개씩 생긴다고? 한 개씩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 몇 개야? 2m개는 기본적으로 생길 것이다. 0과 1 사이부터 2m-1부터 2m까지가 2m개는 생길 것이다. 알겠죠? 이건 무슨 정리를 쓴 거예요? 사이값 정리를 썼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연속인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수 있다면 기본적인 정리들은 다 정리가 되신 거고 연습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가우스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우스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현명하게 푸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fx는 x에서 x의 가우스를 뺀 녀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런 녀석이라고 되어 있고 1부터 4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녀석을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죠. 가우스가 끼면 항상 보통 어떻게 돼? 정수에서 불연속이 된다.
알겠죠? x가 정수가 될 때마다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정수가 될 때마다 불연속이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이 하나 있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동그라미 찍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찍고 다시 이런 식으로 4까지 가는 녀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어디서부터? 0부터 1부터 4까지 가는 녀석을 얘기해 준다. 여기가 1이고요. 4니까 뚝 떨어졌죠. 이렇게. 알겠죠? 정수에서 연속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수가 될 때 불연속이다. 알겠죠? 특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하면 불연속이 아닌 거예요. 함수값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분명 1을 찍었지만 불연속은 아니죠. 이해 가십니까? 정수가 될 때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 어떻게 돼요? 불연속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불연속이 아니죠. 그걸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려고 우리가 아까 뭘 배운 거예요? 회피를 배운 거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 풀 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불연속을 생각할 때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라고 할 때 어떤 점에서 불연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왔다가 어디로 갈 때가 불연속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불연속이고 이렇게 지나가도 불연속인데 이렇게 하면 불연속이 아닌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회피를 써먹으려면. 자, 근데 이건 그런 걸 다 떠나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불연속점에.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개수를 구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개수의 뭘 구하래? 개수의. 대소관계.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은지 대소관계를 구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소관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소관계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자, 대소관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수를 지날 때마다 불연속이 나온다고 했었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애가 어떻게 돼요? 자주 떨어질 것이고. 알겠죠? 그 범위가 좁은 애가 덜 끊기겠죠. 딱 범위를 보니까 x제곱인 애는 어떻게 돼요? 1부터 4까지 가는 동안. 야, 1부터 16까지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엄청 빨리 올라가죠? x는요, 1부터 4까지 그대로 갑니다. 근데 로그는요, 로그 2에서 로그 17까지만 가는 거니까, 로그 2에서 로그 17이면 숫자가 커 보이지만, 뭐야, 그냥 1 정도 커진 겁니다. 로그 2에서 로그 20 정도까지 올라간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커졌죠? 결론은 뭐예요? G3가 제일 작고, G2가 제일 많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뭐라고? 하나하나 다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나하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범위만 잡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로그는 좁고 다항 함수 1차 함수는 간단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엄청 빠르다. 알겠죠? 그 순서대로 순서가 매겨진다. 이렇게 푸시는 게 보다 현명하다. 가우스 갖고 노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우스 갖고 놀아야 때 꼭 하셔야 되는 거 한 개 더 있습니다. 연습문제 2번도 꼭 보셔야 됩니다. 연습문제 2번을 보시면 일단 함수를 생성하는 녀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일 때는 fx가 뭐예요? 3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x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된 녀석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녀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되게 재밌어요. 1-x랑 1 더하기 x가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x랑 1 더하기 x. f에다 1-x를 넣은 거랑 1 더하기 x를 넣은 게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x 이퀄 1의 기준으로 뭐라고? 대칭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값이 얼마였었어요? 마이너스 1이었으면 지금 어디까지 간다고? 3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마이너스 x하고 x가 똑같다니까 뭐 대칭이라는 얘기 이번에는요.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원점 대칭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진 녀석이 어디로 가요? 다시 반대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 더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개였던 녀석이 몇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다시 두 개였던 녀석이 몇 개가 되고 세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복되겠죠. 이 또 1 기준으로 생각해보니까 여기 몇 개야?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또 뭐해 또? 또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또 나중에 0 기준으로 뭐가 돼? 여기는 또 2개 반이니까 저쪽도 2개 반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점점 개수가 느는 거구나. 오케이. 이해갑니까? 0부터 10 사이에서 함수 y = fx의 가우스에다 뭘 구하자고?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조건 나랑 조건 다를 통해서 뭘 얻었다고요? 조건 나랑 조건 다를 통해서 함수가 생성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죠.
자, 그걸 바탕으로 다시 뭘 해본다고? 0부터 10까지 가우스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기로 했는데, 자, 잘 보세요. 0부터 10까지 갈 거 아닙니까? 여기 0부터 2까지가 있고요. 2부터 4까지가 있고요.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면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파도라고 볼게요. 이 파도가 몇 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텐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불연속점의 개수가 어디서 생긴다고? 가우스를 취했으니까 언제 불연속이 된다고? 정수가 될 때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될 때. 알겠죠? 정수가 될 때 불연속이니까 여기서는 불연속이 되는 게 맞아요. 3이 됐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2가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2가 되는 순간이 있었고 2가 되는 순간에서 그대로 유지되다가 잠깐 중간에 빵꾸가 뻥 뚫려 있겠지.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3이 되는 순간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2가 되는 순간에서 빵꾸가 뚫려 있다가 2가 되는 순간이 이렇게 왔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2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 사실은 뭐야? 이렇게 올라가던 녀석이었는데 이 올라가던 녀석은 다 내려갔다가 요 되는 순간만 딱 하나 생기니까 불연속점이 하나 생겼던 거죠. 마찬가지로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1이 되는 순간에도 어떻게 될 거라고? 여기가 색칠되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일들이 생길 색칠되다가 여기서 확 올라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불연속점의 개수만 따지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2로 잘랐어요. 1로 잘랐어요. 그럼 그 마지막 애들은 어떻게 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 다 0으로 확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는 분명히 불연속이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불연속이었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정작 여기는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이 아니에요. 왜냐면 눌렀다가 그 위로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알겠죠? 어디서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애초에 나는 0 이상이었으니까. 알겠죠? 얘는 불연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여기 1개, 2개, 3개 올라갔다가 4개, 그 다시 내려올 때 5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5개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서 5개가 만들어졌잖아. 넘어갈 때 어떻게 돼? 넘어가도 별다른 불연속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또 올라가서 5개, 또 올라가서 5개. 파도 한 개당 몇 개씩 친다고? 5개씩 치는 거지. 파도가 총 몇 개 있는데 0부터 10까지니까 폭이 2라서 파도가 5개가 있어요. 5개마다 5개씩 들어가는 거니까 몇 개라고 보시면 돼요? 25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연습 문제 2번 잘 풀 수 있겠죠? 불연속 따질 때 어떻게 따지라고? 그냥 정수일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수가 될 때 이렇게요. 알겠죠? 정수가 밑에서 올라가서 위로 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갑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g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fx랑 gx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x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gx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맞아요? 극한값이 f도 g도 존재하지 않으면 합쳐도 존재하지 않아? 비슷한 얘기 언제 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쇄. 알겠죠? f가 좌에서는 이쪽이었다고 여기서 훅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서로 다른 값으로 가서 극한값이 없다고 쳐요. g도 그런데 똑같이 훅 빠지는데 그게 거꾸로 어떻게 되면 서로 상쇄가 되기 시작하면 좌우가 똑같은 값으로 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상쇄적 효과로 인하여 기억이 어떻게 된다고?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니은입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연속성이 그대로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절대값은 절대 안 깨지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니은은 연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으시겠어요? 함수의 연속성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연속한 함수는 대칭이동을 시키든 평행이동을 시키든 연속성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하기 때문에 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접어도 그 접히는 부분이 생기면서 가는 거지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은 뭐예요? 평행이동은 모양 그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바뀔 일이 없고요. 알겠죠?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은 연속성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디귿 보시죠. 디귿. 절대값 fx가 x = 0에서 연속이면 원래 함수도 x = 0에서 연속인가? 자, 멀쩡한 연속인 녀석을 접으면 연속은 유지가 된다고요. 접어서 연속인 애가 원래도 연속이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용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필요 충분 조건은 의심합니다.
자, 이게 막연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의심하세요. 다시.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 P면 Q인데 Q면 P인 거야. 서로가 P면 Q이고 Q면 P니까 P랑 Q가 어떤 명제야 서로? 완벽하게 같은 명제인 거지. 자, 그런 걸 일컬어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동치라고 하는데 진짜 희귀해요. 진짜 희귀하다고. P면 Q이고 그 Q면 P다는 얘기는 P와 Q가 완벽하게 exactly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정의로 하던가 약속을 하지 않고는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보통 없어요. 알겠죠? 조금씩은 무조건 개념이 어떻다고?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포함되거나 이쪽이 포함되는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관계가 없거나 이러지 필요 충분 조건처럼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는 수학에서도 발견되지가 않는다고.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사회나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뭐냐면 이럴 땐 항상 이렇더라 라는 법칙성을 찾으려고 공부하는 게 뭐야? 과학이고 사회고 연구고 공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 충분 조건은 뭐야? 이럴 땐 이렇고 뿐더러 이럴 땐 또 항상 또 이렇기도 하더라. 서로 둘이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들을 발견하려면 정말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발견했다 치자? 그럼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내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기 때문에 이 왜 둘이 똑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배울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P면 Q이고 Q면 P인 어떤 명제가 정말 존재한다 치자? 그건 이미 여러분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그젝틀리 똑같으니까 얼마나 신기해.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봐봐. 지금 3번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니은 명제가 뭐예요? 원래 함수가 연속이면 접어도 연속이냐? 그치? 디귿 명제가 뭐야? 접은 놈이 연속이면 접기 전에도 연속이었냐? 알겠지? 자, 그럼 니은하고 디귿하고 무슨 관계야 서로? 서로 반대지?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인 거지? 그러면 만약에 니은이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상황에서 디귿까지 맞다면 뭔 소리야? 양방향 다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랬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F가 영속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절대값을 통해서 따질 수 있었더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 절대값만 따지면 똑같이 무조건 되는 거였더라면 내가 알려줬겠죠. 근데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라고 컨셉을 부정적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설마 그러겠어? 둘 다 된다고? 양방 다 된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가 묘해서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P면 Q라고 하잖아? 그럼 P와 Q가 뭔가 되게 유사해 보여.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Q면 P라고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치? P면 Q이다가 되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P면 Q라면 Q일 땐 P가 아니겠구나. 그렇게 보기 힘들겠구나. 왜냐면 걔네들이 된다면 이거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설마 있겠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쯤 될 정도면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고 이 P랑 Q가 둘리고 보니까 둘이 유명한 자식 두 개야. 그럼 더더욱 어때? 더더욱 같은 놈일 확률이 없어지는 거지. 그랬으면 진작에 수업했을 테니까. 이해 가십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진짜 희귀한 건데 학생들이 묘하게 심리가 P면 Q이다 이러면 오 이렇게 돼요. 이해 갑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케이? 다시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디귿은 뭐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디귿은 부그란 얘기는 아니야.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없다면서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반례를 찾으려고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뭐 보통 명제를 볼 때 이런 게 있잖아. 왜?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증명해 보려고 바라보는 관점과 아닐 듯 하면서 갖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절대값이 연속이면 fx가 연속이냐를 물어보면 접어서 연속으로 만든 거니까 애초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여기가 x축이라서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절대값이면 어떻게 됩니까? 1로 연속이 되게 되죠. 그렇다고 원래 함수도 연속이었냐? 그건 아니지. 알겠죠? 연속인 애를 접어서 연속으로 만드는 건 쉽지만 불연속인 애도 접어서 연속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알겠죠? 디귿은 뭐라고? 아니다. 라고 반리를 들면서 끝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습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만들어진 함수들은 대체로 연속입니다. 실생활에서 만들어진 함수들은 대체로 연속이에요. 대체로가 아니라 자연적인 함수들은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슬픈데
네, 몸무게 그래프, 몸무게 함수.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십 년 동안 이어져 내 몸무게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단조 증가한다. 단조 증가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조건 커지고 있다. T1, T2에서 T2가 더 크면 무게를 따졌을 때 FT1과 FT2를 비교했을 때 몸무게가 늘긴 는다. 이렇게. 알겠죠? 하루 이틀적으로 국지적으로 잠깐 빠질 수는 있겠지. 예를 들면 뭐 장염에 걸렸다거나. 그렇지? 그렇지 않고 우상향을 그린다. 우상향을 그린다. 자, 난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내 몸무게는 과연 발산하는가?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몸무게 그래프인데, 자, 몸무게 그래프는, 몸무게 함수는 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야? 무조건 연속 함수입니다. 몸무게 함수가 불연속 함수가 되면 큰일 났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다리를 잘라버렸다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리가 뭐 아파서 썩은 거야. 그래서 이게 있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러면 다리를 잘랐어. 그러지 않고는 몸무게가 어떻게 돼? 자르는 순간 하다 여기까지 달려있다가 딱 하고 떨어진 그 순간 갑자기 몸무게가 불연속이 되겠지. 알겠죠? 그런 케이스 말고는 어떻게 돼? 연속적이죠. 맞습니까? 연속적이죠. 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이 있는데요. 음식을 갑자기 입 벌리고 탁 넣으면 그만큼이 내 몸무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 하지 말고 몸무게 어떻게 돼? 연속적인 거죠. 기온계예요. 기온계. 체온계입니다. 체온계가 이렇게 체온계를 끼고 있었어요. 알겠죠? 이 체온계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체온은 어떻게 되겠니? 연속함수겠죠. 갑자기 36.5도가 띡 하는데 32가 됐어. 이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함수가 됩니다.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지. 불연속은 뭐야? 0.01초 전에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0.01초에 뚝 떨어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생활에서 불연속 함수를 만들어내려면 가우스적인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접하기 쉬운 불연속 함수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지하철을 탔을 때 도착하는 시간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친구가 5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애들이 우르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5시부터 5시 5분까지 온 애들은 5분에 출발한 지하철을 타고 5시 5분부터 5시 10분까지 탄 애들은 그 다음 지하철을 타지. 그럼 그 다음 역에서 도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5분 단위로 뚝뚝 잘라져 있겠지. 왜? 가우스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문 닫히기 전까지는 다 타는데 문이 닫히고 나면 못 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잘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불연속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일상적으로 인위적 조작이 없으면 무조건 무슨 함수라고 보면 된다고? 연속 함수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 조작 없이는 무조건 연속 함수이므로 뭘 쓸 수 있다? 최대 정리를 쓸 수 있고 또 하나 더 사이값 정리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상태로 가보도록 할게요. 윤정이랑 승호가 3월 27일에 서울역에 출발해서 부산역에 도착하는 열차를 탔습니다. 윤정이랑 승호는 제 조교와 조교 여자친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할 때 자기 이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하고. 해줬어요. 헤어졌어요. 다시 사귀더라고요. 또 해줬어요. 알겠죠? 이게 뭐야? 근데 이 문제 풀 때마다, 이 수업할 때마다 아, 이 새끼.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근데 윤정이랑 승호는 3월 27일에 서울역에 출발해서 부산역에 도착한 열차를 탔다. 윤정이는 오전 5시, 미친. 새벽 5시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7시 대전역을 지나서 10시 30분에 부산역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죠. 보통 이쪽을 시간축으로 잡죠. 시간축을 잡아서 5시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알겠죠? 여기가 서울역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다시 7시에 대전역을 지나 10시 30분에 부산에 도착해왔다. 알겠죠? 여기 높이가,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대전역.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부산역. 여기가 뭐야? 서울역.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절대로 얘가 이럴 수는 없다고. 윙 하는데 갑자기 대전에 나타나.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되죠. 물리적으로 연속적인 거죠. 자, 그 다음 윤정이와 승우가 승우는 오전 6시에 서울역을 출발해요. 6시가 됐을 때 서울역을 출발했대. 색깔 달리 갈게요. 여기서 서울역을 출발했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8시에 대전역을 지나. 8시에 대전역을 지났습니다. 여기 대전역을 지났어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아직까지는 차이가 났겠죠. 이렇게 차이가 났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랬다고? 10시에 부산에 도착했다. 10시에 부산역에 도착해서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분명 여기서 어떻게 돼? 역전 현상이 일어났겠죠. 얘는 연속함수 뿐만이 아니라 일단 상식적으로 기차가 가고 있으니까 증감수겠지. 기차가 가다가 잠깐 멈출 수까지는 있겠다. 그치?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 아까 뭐 놓고 왔다 이러면서 다시 가서 갖고 말도 안 돼. 말 안 되죠.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일상생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기차가 점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기차가 워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뒤로 거꾸로 가면 안 됩니까?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기준 생각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옳은 걸 골라보시오. 6부터 10까지 해서 F는 연속이죠. G도 연속이죠. 그러니까 빼면 뭐예요? 연속입니다. 자, 6부터 8까지 해서 G랑 F는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 같습니까? 6부터 8 사이에서 하나의 시그널 같습니까? 항상 얘가 더 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윤정이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미친듯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승호는 그대로 가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두 번을 만났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만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다고요. 적어도 하나의 시간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므로 니은은 나가리 됐어요. 그 디귿은 8시부터 10시는 맞죠. 8시는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확실히. 얘는 대전에 있었고 얘는 대전보다 더 갔단 말이에요. 얘는 10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10시에 이미 도착한 승호가 뭐야? 중간에 역전을 분명히 한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의 시간을 갖는다. 디귿은 맞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조교를 집어넣어서 억지로 실생활 문제를 만들다 보니 현실감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3월 27일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그치?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연습문제 4번은 풀어보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습문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를 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차 타고 학교 다니고 이러면 너무 피곤해요. 제가 카이스트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목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보통 대학은 주 4파야. 주 4일만 수업을 들어요. 목요일에 수업을 듣고 이제 목요일 오후가 되면 서울에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과외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요. 왜냐면 대전에는 할 게 없어. 그때 당시엔 대전에 지하철도 없었어요. 버스도 학교까지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나가려면 택시를 타야 돼. 알겠죠? 자, 근데 학생은 돈이 없으니까 택시를 잘 못 타잖아. 그러니까 딱 어떤 상황이냐면 터미널에서 내려서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를 나가기 전까지는 이제 밖으로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전을 하나도 몰라요. 대전은 원래 할 게 없거든? 이런 얘기 들어봤어? 대전에 유명한 게 뭐냐고. 그런 질문 있는 거 몰라? 대전 사람한테 물어봐야 사람이 누가 대전에 뭐가 유명해요? 그것만큼 어려운 질문이 없습니다. 대전 사람한테는 할 게 없어요. 알겠죠? 제일 유명한 게 성심당 빵집이 유명하대요. 거기 가면 빵을 팝니다. 근데 그 성심당 빵집의 빵도 요즘에 서울에 다 팔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대전인데 지하철도 없으니 더 힘들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서울에 올라옵니다. 목요일 저녁에 올라와요. 그리고 일요일 밤까지 뭐 과외도 하고 연애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일요일 밤에 내려가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야. 학교 생활에서는 가서 숙제랑 공부랑 수업만 듣고 무조건 대학 생활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하는 거지. 알겠죠? 그나마 저는 집이 서울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지방이 만약에 집이다. 근데 대전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학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별로입니다. 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말고 제 친구 사례 하나 알려드리자면 포항공대 다니는 친구한테 서울에 있는 여대생을 소개팅을 시켜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이 소개팅을 시켜주긴 했는데 요즘에는 뭐 KTX도 있고 뭐 비행기 타고 가도 그러는데 이제 사실 대학생이니까 비행기 타기 좀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소개팅을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보통 1시 정도에 점심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1시에 약속을 잡은 거야. 1시에 와야 되는데 포항공대에서 그 서울 터미널까지 오는데 5시간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거야. 그 13시가 8시에 출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6시에 일어나서 씻고 머리하고 그러니까 7시가 되고 터미널에 가면 7시 반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8시에 출발한 버스를 타서 서울에 1시에 도착해서 1시 반쯤에 약속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점심 못 먹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심 드셨어요. 근데 여자는 점심 먹었는데 점심 안 먹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심 자리가 되고 뭐 그러다가 한 3시가 됐어. 1시 반에 한 3시가 됐어요. 이제 가야 됩니다. 3시가 되니까 가야 돼. 왜냐면 터미널에 가면 다시 4시지. 그 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몇 시야? 포항에 도착하면 9시지. 지금 얘는 몇 시에 일어났어 아까? 6시에 일어났지.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이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3시, 4시가 되니까 이제 가야 돼. 그 소개팅을 하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좋다.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여자가 마음에 드냐, 드는 게 크냐, 아니면 네 힘든 게 크냐 했더니 여자가 마음에 드는 게 더 크긴 큰데 아 이건 반복할 자신이 없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1시에 오더니 1시 반에 오더니 밥 먹고 3시가 되니까 갔어요. 알겠죠? 애프터고 뭐고 갔어요. 그리고 얘는 애프터를 말할 자신도 없어. 왜냐면 오면 다음에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걔네들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슬픈 이야기야 이게. 안 슬퍼? 걔는 1시간 반을 그 여자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12시간 왔다 갔다 한 거야. 알겠지?
요즘 같으면 줌 같은 걸로 하면 되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절대 지방 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뜨잡대기 없는 얘기였고요. 연습문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5번이에요. 무조건 저는 요즘에 같아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연대가 우리보다 더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대학생활을 다시 하게 된다면 연세대에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가봤자 송도 정도니까. 솔직히 상상고 다니잖아. 그치? 불편한 점이 있지. 그렇죠. 있죠. 좋은 점도 있겠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저도 상상고 앞에 가서 강의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전주 가는 걸 남북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서 강의해보고 한 적도 있는데 멀어요. 확실히 멀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서울에 살아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백화점에 일단 백화점이 없는 곳도 있고요. 도시마다. 자, 상상이 잘 안 되죠. 백화점 진짜 없는 데 있다니까? 백화점 진짜 없는 데가 있고 일단 백화점 1층에 가면 뭐가 있니 보통? 명품 샵이 하나씩 다 이렇게 있잖아. 명품 샵이 아예 없는 백화점도 있습니다. 1층에 백화점인데 명품 샵이 없어. 이런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대전 다닐 때는 뭐가 있었냐면 짜증났던 게 발렌타인데이,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데이트를 하러 가요. 데이트를 하러 가면 대전 시내로 가야 돼. 대전 시내로 가는데 그때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데 가면 제일 쿨한 거였어요. 알겠죠? 거기 가요. 자, 그럼 거기 가면 카이스트 CC가 다 모여 있습니다. 저 커플, 이 커플, 이 커플, 이 커플, 5커플 이렇게 다 6커플이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각 테이블 저쪽에서 하면 그럼 선후배잖아 다. 그치? 그러니까 인사해서 5번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여기가 학교 교내 식당인가 아니면 뭐 데이트라든지 좀 긴가민가 하죠. 자, 그리고 나가면 어딜 가야 돼 이제? 극장을 가야 돼. 극장을 가야 되는데 그 아웃백 근처에 극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거기서 다 그 6명의 커플들이 다 표 끊고 같이 기다리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영화를 봤으면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자고 베스킨라빈스에 가면 역시 그 커플들이 같이 있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약간 단체 소풍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흥이 안 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약간 서로 의식되는 그런 거 있잖아. 뭐 저 둘이 더 친해 보인다. 그럼 우리도 왠지 괜히 그래야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6쌍이 있으니까. 6쌍 중에 무조건 1등을 해야지만 뭔가 그렇게 되는 그런 느낌. 요즘에야 많이 좋아졌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라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보자. 알겠죠? 그게 최고예요. 자, 다시 연습 문제 5번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중요한 그 이슈가 담겨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fx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걸 내려고 적용용 문제를 낸 겁니다. x 빼기 1이 되어 있고요. x 빼기 1분의 1 빼기 1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녀석이 뭐야? 1부터 0까지는 이 녀석이 되다가 어떻게 된다고? 1부터 2까지는 이 녀석으로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x분의 1의 그래프인데 전체적으로 1만큼 내렸대요. 1만큼 내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1만큼 생기게 됩니다. 이 녀석이 0과 1 사이에서 이만큼 내려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게 됐죠. 이렇게요. 여기는 날아갔습니다. 여기는 무슨 선이에요? 여기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하나 남았을 뿐이죠. 자, 그리고 얘는 그래프를 다시 그리지 마시고 얘하고 무슨 관계예요? 얘하고 당연히 평행이동시킨 관계잖아요. x 대신 뭐로 바꿨어요? x-1로 바꿔준 거지 않습니까? 평행이동시킨 그런 관계니까 얘를 평행이동시키면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알겠죠?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 x =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함수 gx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재밌죠? 자, 보세요. 여기가 분명히 누가 뭐라 그래도 0에서는 1로 무한대로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 이 값이었는데 훅 바뀌면서 무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당연히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불연속인 녀석을 연속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gx를 곱하려고 하는데 기억과 니은 공통 어때요? 기억과 니은 공통. 둘 다 2차 함수, 3차 함수들이기 때문에 다항 함수니까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죠. 알겠죠? 연속 함수를 곱하려고 합니다. 그 불연속 함수에다 연속 함수를 곱하려면 그 값에서 무조건 뭐 해야 돼? 0이어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1을 넣어보세요. 그럼 기억은 뭐야? 0이 되는 거 맞죠? 그 니은은 뭐예요? 0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니은은 뭐야? 니은은 무조건 나가리가 되겠죠. 기억만 가지고 따져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저격을 하려다가 초반에 소심함이 좀 보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x-1에 뭐라고 돼 있어? 제곱이라고 돼 있죠.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몇 차야? 2차지, 2차. 얘는 0으로 가는 속도가 몇 차야? 1차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찍어 눌렀지. 얘가 이겼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설령 무한대로 가도 어떻게 된다고? 찍어 눌러버렸으니까 0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속이 된 거예요. 이해 갑니까?
실제로 어떻게 냈었어야 더 무서운 녀석이 되는 거니? 여기를 1차로 만들어서 출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지 않겠어? 1 넣어보고 0이네? 0되면 당연히 붙겠지 해갖고 동그라미 쳤다가 그어진 애들이 있겠지. 이해 갑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 2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진짜로 끌어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얘가 뭐야? 1차니까. 실제로 곱해보세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x-1과 x-1의 제곱이 되는데 1을 넣으면 둘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알겠죠? 0으로 땡겨버렸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연속이 되게 해요. 니은 연속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디귿 보시죠. 자, 디귿이 곱해져가지고 연속이 되도록 할 수가 있나? 자, 보세요. 디귿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기준으로 2였다가 갑자기 뭐로 바뀝니까? 0으로 바뀌죠. 2였다가 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야? 얘도 불연속이야. 알겠지? 얘도 불연속인데 불연속 대 불연속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쇄 효과를 생각해 볼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지금 상쇄를 쓰기가 조금 뻑적지근한 게 상대가 어때요? 일정한 값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지금 막 무한대로 치솟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면 이때는 결국 정의대로 가볼게요. 즉 다시 말하면 디귿은 어떻게 돼? 1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된다고? 점점점 2를 향해 가요. G는요? 알겠죠? 1쪽으로 갈 때 2를 향해 가고 F는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요. 2를 향해 가면 어디로 가? 0을 향해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요. 자, 그런데 디귿은 어디로 가? 역시 0으로 가죠. 알겠죠? 근데 0으로 가는데 얘는 몇 차로 0으로 간다고 지금? 3차로 0으로 가니까 얘가 1차로 깔짝대면서 무한대로 발산해 봐야 어차피 3차한테 찍혀 눌리겠지. 그래서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각각 다 0이 되는 건 아니고 서로 크로스오버로 0이 되면서 결국 연속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맞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행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전부 다 차수가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끔 배려된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배려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걸 따져야 된다는 사실까지 명확하게 아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점 도전 문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쉽네 이러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4년도에 교육청에서 시험을 쳤는데 30번 문제로 시험을 쳤는데 이 정도가 뭐라고? 그냥 이게 30번 문제로 출제가 되면 개껌 이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fx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1에서 훅 올라갔다가 2 잠깐 빵꾸 났다가 3에서도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1, 2, 3에서만 불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참수에 대해서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 참수에서 gx를 합성을 시키고 나니까 희한하게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2에서만 불연속이 되도록 한대요. 2에서만 불연속이 되도록 한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에서만 불연속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자, gx 2에서 불연속이라면 x 빼기 2의 제곱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k 값에서 4를 빼는 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2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결국 k-4보다 훨씬 더 큰 값이었다가 k-4를 찍고 다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k-4를 찍는 순간이 뭐라고? x가 2일 때 y가 얼마 나온다고? y는 k-4가 되는 순간이고 k-4 이상에서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알겠죠? 근데 어디서만 불연속이 되도록 하래? 여기에서만 불연속이고 그 전에는 불연속일 리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f가 언제 불연속이라고? f는 가다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빵꾸 났다가 불연속이었다가 다시 점 찍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얘는 이거보다 큰 값이었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이때만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여기가 제일 큰 값이죠. 여기가. 이쪽이 가장 큰 불연속점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으면 k-4가 딱 여기라서 여기까지 쫙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동안 어떻게 했다고? 여기 딱 찍는 그 순간 불연속이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런 흐름이 잘 오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건 꼭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다시 뭐라고? gx가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했다고? k-4보다 더 큰 값이었잖아요. 그러다가 k-4가 되고 다시 k-4보다 큰 값으로 바뀌었잖아. 그 결과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f에 들어갈 거잖아. f에 들어가는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여기서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지만 그 결과가 f에 들어갈 때는 뭐가 돼? x축이 되잖아. 그걸 그림에 여기다 보일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요. 그러면 요 순간에 딱 여기까지 온 순간에 뭐가 되면서 불연속이 되면서 생기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불연속점이 아예 없잖아.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다가 어떻게 해? 여기 딱 되는 순간이 되면 여기가 딱 불연속점이 되는 거지.
여기만 불연속이려면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가는 중간에 걸리면서 불연속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여기가 딱 걸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4가 얼마나 된다고? K-4가? K-4가 얼마나 된다고? 일단 첫 번째, 여기 얼마였어요? 3이어야 되겠죠, 3. 알겠죠? 3이어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K가 -4가 3이어야 되는 거니까 K가 얼마면 돼요? K가 7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갔었어요. 2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었으니까 2에서 만이었으면 무조건 뭐야? 이거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얘가 K-4가 되는데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값 중에 어떻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지나가는 값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요렇게 지나가는 값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이 녀석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가다가 여기가 점이었었으니까 요걸 따라가다가 갑자기 여기로 빠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서도 불연속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죠? 그럼 그게 뭐야? K-4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K-4가 똑같이 2여야 되는 거죠. K-4가 2여야 되는 거니까 그때 K는 뭐여야 된다고? 6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여기 색칠이 돼 있잖아. K-4가 어떻게 되면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이때는 회피죠, 회피.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점이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일로 떨어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여기서는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K-4가 언제랑 언제만 불연속이에요?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만 불연속이고 실제 여기일 때는 뭐라고? 연속이 된다고요. 이해 갑니까? 여기가 뭐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점으로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점점 큰 값을 갔다가 딱 갔다가 다시 내려올 텐데 그때마다 함수 값은 점점 올라갔다 여기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될 테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언제 불연속이 되느냐를 따져나갈 때 색칠이 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항상 그럴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땐 이런 값을 다 따져볼 수도 없잖아요. 매번 케이스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해하시면서 아 요렇게 했다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기도 불연속이네. 여긴 연속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가 생긴 결과를 X에다 도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센스. 알겠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미적분 할 때는 뭐 N축이니 뭐니 이런 테크닉으로 더 발전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만 연습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연습 문제, 만점 도전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 2번입니다. F 더하기 GX는 가우스 X를 만족시킨다고요? fx 더하기 gx는 가우스 X를 만족시키는 두 함수 F랑 G가 있습니다. 가우스 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거기도 F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럼 G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릴 수가 있기는 있죠. 알겠죠? fx가 있고 가우스 X도 그릴 수 있으니까 gx를 다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확실히 편하겠죠. 그런데 gx를 그리는 동안 시간도 또 들어가지. 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fx 알고 가우스 아니까 gx 그리겠다. 파가 있겠고 fx 알고 가우스 알지만 gx는 안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대충 풀고 넘어가겠다라는 파가 있겠죠. 자, 보통 문제를 풀 때 기준은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gx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될 때 명제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gx의 불연속점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불연속인지 다 따져봐야 되겠지. 그러면 gx 전체 그래프가 필요하지.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그냥 2일 때 gx의 극한값은 이렇게만 물어본 거야. 그럼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굳이 전부 다 그리거나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애매한 게 명제 중에서 기억은 1일 때 물어보고 니은은 2일 때 물어보고 디귿은 3일 때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gx는 크리티컬한 포인트 다 찍어야 될 거면 아싸리 다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애초에 그래프를 그릴 때 보니까 안에 어떤 원리 같은 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면 되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리고 많은 것도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그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서 그려야 되는데 그냥 닥치고 그린다든지 닥치고 안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전체 모습이 필요할 때는 그리고 국소적인 모습만 필요할 때는 안 그려도 되는 거고 그리기 쉬울 땐 또 그리고 그리기 어려워 보이면 미루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무조건 그리는 게 좋다 무조건 안 그리는 게 좋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점도 좀 이제 2번 한번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볼 거냐면 보니까 뭐뭐뭐 확인해 봐야 돼. gx를 1로 보낼 때 극한값 하나 구해봐야 되고 gx를 2로 보낼 때도 극한값 하나 구해봐야 되고 자 그리고 디귿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0부터 4 사이에서 단 한 개의 불연속점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지. 그 순간 또 식후 무슨 생각이 들어? 아 그럼 0부터 4까지 불연속점을 지금부터 어차피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어떻게 할까? 차라리 그래프를 그리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들아 나 지금 뭐 감기가 있거나 코로나가 있거나 그래서 기침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마스크에 있는 보풀하기가 내 입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말을 많이 한 침의 습기가 마스크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 부풀하기들이 이제 다 일어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자 이런 녀석입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y 꼴 fx 그래프입니다. 자 fx 그래프랑 가우스 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뭐라고? 여기서 색칠이 되다가 빵꾸 뻥 뚫리고 다시 여기서 색칠이 되다가 빵꾸 뻥 뚫리고 여기서 색칠이 되다가 빵꾸 뻥 뚫리고 여기서 색칠이 되다가 빵꾸 뻥 뚫리고 여기 색칠이 되다가 빵꾸 뻥 뚫리고 이렇게 가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런 녀석이 가우스 함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둘이 더해서 뭐가 나오고 싶다고? 가우스 함수가 나오고 싶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이랑 더해서 가우스 함수가 나오려면 원래 gx 그래프는 어때야 돼요? 얘네 둘이 여기서 여기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쭉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라고? g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fx에서 뭘 빼면 gx 그래프가 된다고? 자 다시 이게 fx예요. 이건 가우스 함수 그래프예요. 그럼 얘랑 둘이 더해서 gx가 되려면 얘는 어디로 가? 1이니까 0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0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얘가 점점 올라가요. 근데 얘는 상수값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는 점점 반대로 내려가 줘야 되겠죠. 알겠죠? 내려가 줘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야 내려가야 얘랑 쌤쌤이로 지워주면서 요 값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게 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얘가 점점 내려갑니다. 얘랑 더해서 2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얘가 내려가지만 얘가 유지가 되려면 이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만큼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점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얘가 보충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란색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2에서 일단 하나가 나왔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얘랑 더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보충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마침 여기서는 여기도 점이 색칠돼 있었고 여기도 점이 색칠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점이 색칠돼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려가서 여기서 만났으니까 여기 똑같이 빵꾸가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0, 1, 2, 3, 4까지 다 됐죠? 그 불연속점이 몇 개야? 단 한 개의 불연속점을 갖네요.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요. 왜 그렸다고 이 귀찮은 짓을? 아니 불연속점을 따지래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 없으면 그냥 방금 보니까 1일 때 따지고 2일 때 따지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럼 3번 할래? 아니면 그냥 그릴래?는 이건 자기 선택이죠. 그렇죠?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해보겠습니다. 기억 1 플러스로 갈 때 1보다 큰 값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것도 맞네요. 그래서 기억도 맞는 말입니다. 맞죠? 자, 니은 가보겠습니다. 니은 g가 2 플러스로 갑니다. g가 2 플러스로 가면 2보다 큰 값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0 플러스로 가는 녀석을 그대로 f에다 집어넣어요. f에다 0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 1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어디예요? 1이 나온 거였죠. 자 반대로 f에다 넣습니다. f에다 뭘 넣는다고? 2 마이너스를 넣어요. 2 마이너스를 넣으면 2 마이너스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 2 마이너스를 다시 어디다 넣어요? g에다 다시 집어넣어요. 2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둘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은 문제를 풀려면 아무래도 gx 그래프가 더 있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나도 무조건 그려야지. 큰일 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디귿 마지막 다음 만점 도전 문제 3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fx랑 g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fx 멀쩡히 잘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x자로 바뀌었죠. 그런 애게 fx고 gx는 가다가 또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hx는 fx랑 gx의 둘이 뭐라고요? 둘이 합이랍니다. 그럼 hx 그래프 그릴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뒤로 미루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일단 f랑 g를 뭐 하래요? 그냥 합성시켜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hx를 굳이 그릴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였죠. 자, 그 상태에서 일단 기억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x가 2 플러스로 가면 g는 어디로 가요? 2 플러스로 갑니다. 그럼 2 플러스로 가는 녀석을 f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로 갑니다. 1 플러스로 갑니다. 맞죠? 1 플러스로 갑니다. 아니죠. 3 마이너스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알겠죠? 3 마이너스로 갑니다. 오케이? 다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는데 fgx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간다고? 얘는 x가 2 플러스로 가니까 2 플러스를 넣고 2 플러스를 넣으면 3 마이너스가 되더라.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gfx인데 이번에는 fx에다 먼저 집어넣어요. fx에다 2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3 마이너스로 가죠. 3 마이너스는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여기도 3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 마이너스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어디로 가요? 6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리미트를 통과하면 답은 6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기억은 풀었습니다. 한 문제를 h 없이 풀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어때요? h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억울해지기 시작하죠. 하나 풀었는데. 자, 니은 보겠습니다. 1과 4 사이인 정수 n에 대해서 hx의 극한값이 2면 n-로 갈 때 그 정수에 대해서 n 플러스로 갈 때 hx는 3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몇 번 따져봐야 돼?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따져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hx를 정말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알겠죠? hx를 그려보는 풀이랑 그렇지 않은 풀이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직히 그려본다 라는 친구한테 왜 그렸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안 그리겠다라는 친구한테도 분명히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과 4 사이인 정수에 대해서 한번 hx를 더해볼게요. 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보세요. 이 녀석은 그냥 x로 가는 녀석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엇갈리는 거였지. 다시 그러다 엇갈리는 거였지. 그러다가 여기서 x로 가는 이런 녀석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더하기 하기가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랑 뭘 더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녀석을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녀석을 더해주는 거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된 녀석을 더해주는 거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간 녀석을 더해주는 거잖아. 일단 확실한 거는 얘하고 얘를 둘이 더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얘하고 얘를 더하면 3,3에서 출발한 녀석은 똑같은데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요. 알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더하면 어디로 간다고? 얘가 6으로 가는 거죠. 3,6을 가서 여기서 일정한 숫자가 나오게 되겠지.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hx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는 확실하죠.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럼 둘이 어떻게 될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더해도 5고 이 값에서 이 값을 더해도 5고 이걸 더해도 5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녀석이 한 칸 내려가서 항상 5를 유지해 주겠죠. 알겠죠? 3,3일 때는 똑같이 3이었었는데 얘는 내려가 2까지는 계속 점이니까 5를 유지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5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hx를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둘이 더해주는 겁니다.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더해주시면 얘는 점점점 내려가고 얘는 점점점 올라가니까 합은 항상 일정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로 해요? 갑자기 뚝 빠지면서 2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2로 빠진다고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라스트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라스트 값은 얘가 내려갔고요. 얘도 내려갔었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1이 유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이었다, 2였다, 5였다, 6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과 4 사이인 어떤 정수에 대해서 m-가 2로 가면 2로 간다는 얘기는 다시 이쪽에서 마이너스 2로 안 가죠. 얘가 2로 가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알겠죠? 그 정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가 3으로 가는가? 그건 아니죠. 알겠죠? h는 그게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y는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신 거고요. 그렇게 풀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뭘 따지라고 돼 있어요? 디귿에서 보시니까 2에서의 연속성을 따지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푼다면 요령껏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x에 그리려니까 솔직히 엄두가 안 나. 알겠지? hx에 그리려면 솔직히 엄두가 안 나면 뭐부터 하냐면 디귿 먼저 보는 거예요. 디귿 먼저. 디귿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2에서 연속성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h를 그리지 말고 2에서의 hx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져보는 겁니다. 다시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2 땡일 때
이 플러스로 갈 때 hx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hx를 생각해 보시려면 fx도 필요하고 gx도 필요하겠죠. 알겠죠? 이 마이너스로 갈 때 fx를 봅니다. 이 마이너스로 갈 때는 뭐예요? 얘가 1 플러스죠. 1 플러스. 2일 때는 정작 얼마입니까? 2일 때는 정확하게 1이죠. 그 다음 2 플러스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3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g도 똑같이 해볼게요. g도 해보시니까 이 마이너스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1 마이너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2로 2 땡이 되면 어떻게 돼요? 2 땡이 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2 뿔로 가면 어떻게 돼요? 2 뿔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따지잖아. 그럼 얘가 뭐야? 얘가 그냥 2예요. 2. 뿔과 마가 서로 정확하게 같은 크기라서 상쇄가 되면서 2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뿔과 마가 생기면 꼭 상쇄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얘는 마침 기울기가 서로 뭐기 때문에 1인 애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면서 딱 뭐가 된 거예요? 딱 2가 된 거고 여기도 딱 뭐가 된 거예요? 딱 2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이 값을 보니까 여기는 5가 나온 건데 h가 갑자기 5로 바뀌는 포인트가 있었나? 2 플러스에서? 2 플러스에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낸다고 그랬었잖아. f에다 2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3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g에다 2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2 플러스가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5가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 그래프를 뭐 잘못 그렸나? 2 플러스를 따져줬었어야 되는구나. 2 플러스면은 2쪽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2 플러스는 이쪽이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였었죠.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5, 2, 2, 5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니은 명제가 바로 틀린 게 돼버린 게 좌에서 오면 뭐가 됩니까? 좌에서 오면 2가 되죠. 그 우에서 오면 거기서 니은에서 뭐래? 3이 된대잖아. 3 아니잖아. 지금 뭐야? 여기 보니까 5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일일이 다 안 해봐도 어떻게 돼요? 요 하나의 사례를 찾았으니까 니은을 나가리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요령 아닌 요령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2냐 5냐 이렇게 됐는데 재밌습니다. 이 녀석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2에다가 g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g2하고 g5하고 마침 얼마예요? 마침 1입니다. 이게 뭐라고? 우연의 일치로 극적으로 연속이 되게 된 겁니다. h는 불연속인데 그리고 g도 그 부분에서 값이 우연히 똑같다 보니까 극적으로 연속이 된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할 때 지저분한 거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선의 상태로 문제를 풀어나간 거죠. hx 그래프 안 그릴 수 있었다라는 정도가 요령이 될 수 있겠죠. 꼭 안 그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이 넉넉하다면 그래서 푸는 게 가장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합치고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만점 도전 문제 3번이었고요. 수능 도전 문제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 한번 생각해 보시죠.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gx를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로 정의를 했대요.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gx를 그릴까 말까. gx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0 극한값이 있는지 1에서 연속인지 밖에 없으니까 안 그리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여기선 그려야 됩니다. 아 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려야 돼요. 봐봐. fx 그래프 잘 보세요. 이게 수능 도전이잖아요. 수능 도전이잖아요. 수능 도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능에 출제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왜냐면 F 잘 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 아니야. 점대칭이죠. 0,-1이라는 점 하나 딱 빼고는 완벽하게 원점 대칭이지. 맞지? 원점 대칭이지. 대칭성을 묻는다고 수능에서는. 수능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만점 도전 문제처럼 일일이 졸라 꼼꼼하게 따지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본다고? 대칭성처럼 뭔가 크게 보는 그런 감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F 보니까 딱 어떻게 생겼다고요? 대칭성이죠. 근데 GX를 뭐 어떻게 하겠대? FX랑 F-X를 더하겠대. 얘들아 그럼 둘이 서로 상쇄되는 애들끼리 더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값이 나와? 항상 0이 나오게 되겠죠. 딱 하나 빼고 0일 때만 마이너스 1 두 번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테니까 GX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렇게 쉽게 GX가 그려질 거면 이걸 굳이 뭐하러 극한값 따지고 연속성 따지고 이러고 앉아있습니까? 이거 그려고 나니까 바로 뭐야? 연속이네? 그 다음에 0에서 극한값 존재하네? 기억은 fx, x 있고 0에서 존재하냐? 이건 뭐 좌우가 다르니까 안 존재하네? 답은 니은디 5번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릴까 말까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경우도 수능 같은 문제라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땐 센스 있게 f를 딱 보고 대칭적이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수능적인 능력은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따로 열심히 길러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능 도전 문제 2번 같은 케이스가 나중에 많이 나올 거라는 것만 예고해드리고 문제는 다음 시간 미뤄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단계에서 미뤄놓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능 도전 문제 2번이 블라블라블라인 원소의 개수를 FA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나중에 수능을 칠 때 어떻게 나온다고 이 녀석이 항상 새로운 함수로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 이렇게 길게 정의된 새로운 함수로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녀석의 불연속점을 따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함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함정 파놓고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수능 강의에서 이어질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 맛보기 하시면 함수 연속에 대해서도 감을 잡으신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